지금까지 대북 정책의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고 해요. 행동을 바꾸려고 바꾸려 했고 북한 체제 성격, 북한 체제 그 자체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주체가 있고 어떤 행동의 주체가 있잖아요. 이 주체가 하는 행동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행동을. 그래서 핵을 개발을 못하게 하고 혹은 또 도발을 못하게 하고 하는 행동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체를 바꾸지 아니하면 결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바꾸려고 북한 자체를 변화시키고 북한 자체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한 대북 정책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그대로 두고 김정일의 할아버지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북한의 행동을 해결 못하게 한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통일의 목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 자체를 목표로 잡고 항상 행동만 바꾸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경이냐 무슨 뭐 압박이냐 혹은 한국의 보수냐 진보냐 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내가 보기엔 포망한 얘기고 내용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을 보세요.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 지금까지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은 우리가 잘 해주면은 조건만 잘 맞으면은 핵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가정 위에 서 있었습니다. 또 북한은 개혁 개방할 수 있다. 이런 가정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지원을 제도해서 소위 그 당근을 크게 주자. 그럼 핵 포기를 하지 않겠느냐. 또 어떤 그룹은 아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고통스럽게 만들자. 압박했어. 그럼 고통스럽게 하면은 핵을 포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개혁 개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유인을 주고 도움을 주면은 그때도 개혁 개방하지 않겠느냐. 돈 벌 기회도 만들어주면 개혁 개방하지 않겠느냐. 이걸 할 수 있다는 가정 위에서 대북 정책이 있었는데 그래서 행동만 바꾸려고 했고 체제를 바꾸려고 안 했어요. 근데 이것이 포기할 수 없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북체제가 지금 또 개혁 개방을 북체제가 지금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은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체제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북한 전문가나 북한 문제를 주장하는 많은 언론이나 학자들은 이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북한은 개혁개방 못한다. 누가 했어요? 우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김정남이 했습니다. 김정남이 몇 년 전에 일본 기자하고 논의하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개혁개방을 이게 말이죠. 개혁개방할 수 없다. 개혁개방하면 인민한테는 좋지만 북한 지배층은 붕괴된다. 한 게 김정남이에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살다 온 우리 황장엽 선생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살고 그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 살지도 않고 멀리 있는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잘 달래서 할 거냐 압박을 했을 거냐. 이거 갖고 논쟁을 그냥 텔레비에 나와서 시도 때도 없이 하니 국민들이 혼란스럽던.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이 문제가 이제 결국 이게 같은 겁니다. 북한 체제의 특징은 밖으로는 이게 아주 독재 체제는 수령 절대주의는요 반드시 바깥으로는 아주 대비하는 전쟁 국가로 나타납니다. 이게 밖으로는 전쟁 국가, 안으로는 독재 국가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전쟁 국가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안에 독재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호전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자기네 독재를 내부를 강화하는.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게 되면 이것도 포기하게 되는 수가 생기고, 이걸 포기하려면 이걸 포기해. 그런데 개혁개방이 뭐예요? 개혁개방은 이거를 포기하는 겁니다. 개혁개방. 독재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정보 통제인데, 그렇죠? 바깥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모든 죄는 대한민국과 미국에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모든 죄는 대한민국과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자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 되고, 또 그 사실이 거짓이다. 북한은 남한은 한없이 가난하고 못 살고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고 등등. 그 자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힘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유지하려면은 개혁개방을 할 수 없고, 개혁개방하고 독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개혁개방하지 아니하면 북한 인민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독재를 유지하고 개혁개방을 안 하니까 당연히 전쟁 국가를 통해서 바깥에서 위협을 해서 뭔가 강제적으로 돈을 뺏어오든지 하는 식으로 그냥 지금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봤어. 중국의 북한 전문가한테 이걸 물어봤어. 북한은 핵 개발 이거 할 수 있느냐? 북한의 전문가 못한다. 두 가지. 사회주의 국가가 개혁 개방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상이 바뀌어야 된다. 사상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모택동 노선에서 예를 들어서 등소평 노선으로 안에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공산당 안에서 중앙위원회에서 논쟁이 일어나서 사상이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과거의 기득권층이 흔들려야 된다. 구 사상의 기점 기득권층이 예를 들어서 흔들려야 된다. 중국은 이게 가능했대. 중국은. 모택동 사상에서 등덕평 사상으로 사상의 중심이 바뀌면서 문화혁명을 통해서 중국의 공산당의 기득권 구조가 상당히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북한은 가만히, 이게 두 개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습제 때문입니다. 손자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도 말이야. 스탈린 시대만 빼놓으면 러시아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실은 당 주석이 있지만은 이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하는데 북한은 이 위에 아주 수령이 있어요. 수령. 그래가지고 수령이 세습을 통하니까 이것도 바꿀 수가 없고 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국 공산당 전문가들도 소중화주의랄까, 이걸 지키자, 우리의 성량을 지키자, 우리식의 삶을 지키자 하는 거고 거의 비슷한 파트. 우리식으로 살았다는 우리식. 근데 우리식으로 어떤 내용이든 우리식으로 살면서 독재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 살았는데 개혁개방하면 말이에요. 이게 깨집니다. 그러면 남한하고 비교할 때 남한이 개혁개방에서 사는데 남한하고 우리식하고 간에 갭이, 대한민국의 발전은 우리식도 아니고 미제의 앞제비로 살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도 저게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미국과 교류하고 개혁개방하면 뭘로 자기들의 가난을 설명하겠어요? 무엇으로 지금까지 자기들의 고통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까? 이게 깨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고통과 희생을 합리화할 수가 없어. 이거 그게 사실은 아마 내가 볼 때 북한 지도자의 최대의 고민일 겁니다. 고난의 행군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게 일리 가버린 다음에는 고난의 행군을 그래도 지탱할 수 있는 자기 가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핵의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세상에 100%라는 건 없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패한 거예요. 협상을 해도 실패하고 뭐 압박을 해도 실패하고 뭐 등등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90% 정도 이게 불가능하다면 그 다음에는 북한 행동이나 북한 체제 변화를 목표로 해야 되고 그래서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 사실은 1차 핵실험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지금부터 대북 정책은 북한을 정상화시키는 북한의 국가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대북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자체를 바꾸지 아니하고는 사실은 통일이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자 그러면 개혁 개방의 가능성도 참 많지가 않고 물론 개혁 개방은 좋지 우리가 열심히 도와 개혁 개방만 한다면 얼마든지 도와야 되겠지. 핵도 포기 못하고 저기 이제 계속 어려운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되는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이대로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두면 어떻게? 북한은 모든 노력을 통해서 핵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을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남한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북한의 핵의 인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핵의 인질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북한이 남한을 왜 못 쳐들어오느냐? 왜 못 쳐들어오냐? 작게 5027 미국하고 한국하고 어떤 작전 계획을 짜놨냐면요. 북한에서 남한을 본격적으로 쳐들어오면은요. 남한에서 미국하고 한국군이 반격을 하기 시작하겠죠. 물론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엄청난 대량 새로운 병력이 투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깊숙이 개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낸다. 다음에 전쟁은 북한 체제 붕괴 내지는 북한이라는 땅의 실질 회복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이걸 북한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오는 걸 도발은 하죠. 도발은 하지만은 본격적인 남침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가 병력의 투입과 여기서 깊숙한 개입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실전에 배치하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핵을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핵을 실전에 배치하게 되면은요. 두 가지가 어려운데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미국이 여기 들어올까? 추가.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핵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서해안의 한 대도시를 공격할 가능성이 성공할 가능성이 1%라고 합시다. 그렇더니 1%에서 예를 들어 시애틀이 날아간다. 그럴 적에 종전처럼 미국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대량으로 군대 투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소련이 막 핵을 개발할 때 불란서에서도 핵을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미군이 뭐라 그랬어요? 핵을 우리가 막아주마. 너희들 핵 개발하지 마라. 그러니까 불란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잘못해서 우리 핵 막아준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소련이 파리를 공격했을 때 너희들이 모스크바를 공격한다면 좋단 말이야. 근데 과연 하겠느냐? 왜? 만에 이래도 소련이 뉴욕에다 터뜨릴 적에 뉴욕의 1%라도 뉴욕에 다량의 피폭자가 늘어나는 가능성을 감수하고 해도 파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 우리 그거 못 믿겠다. 그래서 자기들도 핵을 개발했어.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헤리티지 재단이 말이죠. 북한의 핵이 와서 시애틀에서 터질 적에 피해가 어느 정도 되냐 하는 걸 시뮬레이션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내 얘기는 이게 들어오기로 돼 있지만 이게 그렇게 핵을 가지면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여기서 올라가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거를 깊숙이 올라가겠냐. 왜냐면 여기 올라가면 여기서 그냥 대충 끝내면 모르는데 깊숙이 올라가면 북한이 핵 공격을 감수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핵을 가지면. 그럴 적에 깊숙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북한이 남한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걸 핵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와서 그 사람이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로 현실주의로 유명한 사람인데 미안하지만 남한은 앞으로 북한의 핵인질이 될 것이다. 당신들이 핵을 갖기도 지금 어렵고 미국 핵을 우리가 핵을 과거에 갖고 있었어요. 근데 북한하고 1992년에 비핵화 선언한다. 비핵화. 앞으로 남한과 북한은 핵을 안 갖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북한의 총리하고 남한의 정원식 총리인가하고 같이 약속을 하러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핵을 다 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핵이, 그 전에 핵을 갖고 있다 없애버렸어요. 약속하러 가는 바람에. 근데 약속을 하고도 이 친구는 핵을 계속 개발했고 우리는 핵만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 미국 교수가 참 그때 핵 갖고 간 게 너희들 바보다 말이야. 갖고 가라고 한 게. 그때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러나 이미 간 거를 다시 갖고 오긴 어렵고 자체적으로 핵 개발한다는 것도 어려우니 국제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우니 결국은 당분간 북한의 핵 인질에 된다 하는 건 이제 북한이 도발을 수시로 한다는 거예요. 핵을 실전에 배치하면 도발을 수시로 하면 우리는 응전하는데 대단히 제한적이 된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부분, 국방 안보 쪽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말이죠. 플루토늄 핵하고 우라늄 핵하고 플루토늄에서 핵을 만들려면은 거대한 구축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큰 이제 냉각수가 있는 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플루토늄 탄 이거를 개발하는 거는 인공위성이나 이런 데서 잘 잡힙니다. 아, 쟤네들이 지금 이거 다시 시작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라늄 탄은 그렇게 큰 구축물이 필요하지 않고 지하실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루토늄 탄은 반드시 핵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라늄 탄은 핵실험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북한의 지하시설이 뭐 2,000개인지 5,000개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라늄이 북한이 아마 세계 매장량의 두 번째인가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여기 개발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핵 협상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핵 협상을 해서 핵을 안 갖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경제적 지원을 우리가 해줘도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라늄 탄으로 개발되니까 지금 중국도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